한국 연예계 유명 배우 이계인은 스크린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득점은 물론 끊임없는 폐암 투병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계인의 경력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와 TV계에 처음 입문하면서 시작됐다. 분주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도 그는 다양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통해 단숨에 관객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됐다. 뛰어난 연기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계인은 톱스타로 성장했다. 그러나 어느 어두운 날, 이계인의 성공에 대한 그림은 치료가 어렵고 종종 급속한 사망의 징후를 보이는 암의 일종인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빠르게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예상치 못한 도전의 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이계인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질병에 강하고 긍정적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속적인 화학요법과 수술은 그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각 여정에는 희망에서 불안,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감정이 뒤따랐습니다. 이계인은 자신의 투지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공유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든 여정을 소셜미디어에 털어놓으며 커뮤니티의 공감과 강력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계인의 삶은 의지와 용기의 힘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숙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연기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큰 격려가 됐다. 이계인의 강인한 투지에 팬들과 동료들은 감동과 존경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나눔과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와 큰 사랑과 격려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끈기와 헌신을 지닌 이계인은 훌륭한 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매 순간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계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그를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감독 중 한 명인 이계인은 한국 TV 드라마계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한 주목할 만한 TV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뛰어난 작품 중에는 경감, 1972년에서 1989년, 시국일기, 1980년에서 2002년, 왕건, 2000년에서 2002년, 주몽, 2006-2007을 빼놓을 수 없다. 닿는 소바로 점. 수사반은 이계인이 드라마 제작에 첫 발을 내딛는 작품 중 하나다. 이 영화는 예술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검사관의 일과 사회의 부패에 맞서 싸우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다음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2년에 걸친 작품 시골일기였다. 이 영화는 국가를 구출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국가의 불황을 발전과 발전에 관한 여정으로 그린 작품이다. 시골일기는 기술적인 투자와 완성도 높은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영간 황제는 시청자들을 법정에서의 투쟁과 음모로 가득 찬 오랜 역사의 시기로 데려갑니다. 이계인은 역사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복잡한 심리적 측면까지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이 영화는 관객의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도 주몽은 한국 영화계에서 이계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각시켰다. 이 영화는 한국 역사상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왕이 된 주몽의 여정을 담고 있다. 탄탄한 스토리와 인상적인 특수효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몽은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시청률 1위 드라마로 자리매김했다. 이계인의 모든 TV 작품은 오락성뿐만 아니라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한국 방송계에 큰 족적을 남겼고 그의 세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섬유근육통 등 많은 고통을 겪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와 가족,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겨나가기 시작했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타로 자리 잡으며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 활동을 이어나간 그녀는 2006년 한 스카우터를 통해 롭 푸사리라는 유명 프로듀서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푸사리는 그녀의 작곡을 도와주고
음악 스킬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며 그녀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가창력이 퀸의 프레디 머큐리와 닮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퀸의 유명곡인 라디오 가가를 본따 그녀에게 레이디 가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레이디 가가가 된 그녀는 푸사리와 함께 팀 러브차일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로 2006년 데프잼이라는 레코딩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녀는 3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가가는 다시 공연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전까지의 전형적인 로큰롤과 차별화된 길을 걷고자 했던 그녀는 자유를 상징하는 해악극의 일종인 벌레스크 쇼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키니를 입고 공연을 하는 등 그녀의 의상은 상당히 과감해지기 시작했고, 이 시기 그녀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그녀는 아버지와 한동안 사이가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그녀는 전위 예술가인 레이디 스트라이트를 만나게 되는데, 함께 공연을 하며 그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가가의 행위 예술은 더욱 전위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방가르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집중했던 가가였지만 점차 팝 멜로디와 데이비드 보이, 퀸과 같은 대가수의 록 스타일을 접목시키며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푸사리는 그녀와 함께 만든 곡들을 프로듀서이자 음악 제작자인 빈센트 허버트에게 보냈는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허버트로 인해 가가는 음반사 인터스코프의 레이블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작곡가로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뉴키즈 온 더 블럭, 푸시캣 돌스 등 다른 유명 가수들의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뮤지션인 에이콘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녀를 높이 산 에이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